안녕하십니까, 김원주 부장입니다. 저는 지금 용산공원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전쟁기념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전쟁기념관 주변이 이제 용산공원이 된다고 보시면 좋아요. 이 용산공원 주변으로요, 이제 노후된 주택가들은 앞으로 이제 신규 아파트가 될 거고요. 이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시설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여기 지금 이 자리는 이제 앞으로 공원이, 녹음이 우거진 공원이 탄생하게 되면서 주거와 이제 상업과 그리고 여가 생활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 될 것이 바로 이 용산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담장이 이제 허물어질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용산은요, 지금 대부분 이제 용산의 모든 곳들이 노후된 주택가들이 많이 있어갖고 지금 재개발을 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도를 보면은요,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곳보다 이제 진행하지 않는 곳을 찾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정도예요. 사실 용산에서 소액 투자를 한다는 말은 이제 좀 어려워졌다고 봐도 좋거든요. 예전에 소액 투자라고 하면은 5천만 원에서 뭐 2억대까지 투자하는 거 소액 투자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물건 정말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3억 이상은 있어야 용산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방송을 통해서는요, 2억대로 아직 용산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현장까지 가고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종에서 소개를 해줬던 청파동에 있는 청파 3구역이 최근에 신속통합계획 구역으로 이제 후보지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 현장 이제 소식도 한번 전해드리면서 청파동 일대부터 해갖고 남영역 일대까지 어떤 식으로 재개발이 최근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자, 지금 저희가 도착한 곳이요, 최근에 25년 4월 달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는 청파 3구역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청파 3구역에서 보면은요, 저 오른쪽으로 보이는 곳이 청파 1구역 기존에 선정이 됐던 곳이고 지금 조합 설립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 뒤쪽으로 보이는 곳이 청파 2구역,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선정이 돼서 후보지가 완전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구역은 이제 이 청파동 모든 구역들이 이제 모두 다 재개발 구역으로 설정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세종에서 공급한 빌라가 여기 있는데요, 청파 3구역에 이번에 후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빌라 구입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청파 3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이제 마지막에 선정된 곳이기도 한데, 원래는 2구역이랑 3구역이 통합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신속 통합 계획이 나오면서 이제 두 블럭이 갈라지게 됐어요. 뭐 갈라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이 3구역 내에는 학교 시설이랑 종교 부지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뭐 된다 만다 이런 말도 있었고, 뭐 신축 빌라들도 있어서 이건 빼고 간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결국은 전체가 다 구역이 지정돼서 한 번에 개발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계 청파 라인 같은 경우가 이제 저쪽 서울역 쪽에 있는 서계동부터 여기 청파동, 그 뒤쪽에 있는 공덕동, 그리고 저기 원효로까지 해갖고 이제 이 블럭이 이제 서계 청파 라인이요, 결국은 이제 만세대급으로 개발되는 되게 상당히 큰 규모의 개발이 되게 돼요. 이쪽도 이제 앞으로 업무 시설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서울역 개발도 그렇고 국제업무지구도 그렇고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앞으로 상당히 메리트 있는 지역으로 바뀔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네 한번 더 둘러볼 수 있게 이동하면서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청파 3구역 안에 걷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노후도가 있는 이런 주택들도 있고, 뭐 신축 빌라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군데가 혼재가 돼 있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 부지랑 이제 학교 부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숙대에서 쓰고 있는 그 학교 부지예요. 이런 데가 이제 구역에서 빠져갖고 개발이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지역입니다. 안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경사도도 상당히 높고 이제 차가 한 차선밖에 통행이 안 되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제 무조건 개발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한번 좀 안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서요, 그 교회 부지도 빠졌던 데가 있어서 그쪽으로 한번 이동을 계속 해볼게요. 한번 따라와 보시죠. 지금 용산 이쪽 청파동 3구역 돌고 있는데요. 이 동네도 진짜 높네요. 날씨도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사도 상당히 높고요. 진짜 저 뒤쪽 보셔도 언덕 위로 많이 올라왔어요. 이태원이나 후암동이나 이쪽 청파동이나 정말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청암교회가 이번에 청파 그 3구역에서 재개발 구역에서 이제 도려내고
지금 구역을 설정을 했는데요.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청암교회만 이렇게 빼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걸어왔던 이 길을 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구역계도 상당히 못생겨지게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만큼은 이제 구석에 있는 게 아니고 정 가운데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만큼은 좀 같이 포함돼서 어느 쪽으로 이전을 하거나 좀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구역을 먼저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동의서를 모았다면은 지금은 현재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동의서를 모아서 재개발 지역을 구역을 지정을 하다 보니까 구역 경계가 상당히 못생겨지게 나왔어요. 뭐 정형화를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죠. 특히 이런 종교 부지 같은 경우가 이런 재개발 구역에서 빠지니까 상당히 이제 모양이 안 나와요. 정형화라는 모습이. 이제 정부에서도 뭐 규제 완화 정책은 나오긴 했었잖아요. 이런 이제 노후도가 안 맞거나 정형화를 시키기 위해서 20%씩 이제 추가 편입을 시켜주겠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뭐 정책으로 나오는 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서울에 있는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교부지나 학교부지들이 좀 많을 거예요. 어느 쪽으로 한 번에 이전을 해갖고 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정책적으로 좀 풀어나가면은 뭐 재개발 공급도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서울 뭐 국가 입장에서도 좋잖아요. 이제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그런 식으로 좀 정책을 좀 풀어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번 대선을 통해서도 이제 이런 내용을 어느 당이 되든 이런 내용을 좀 반영을 해서 주택 공급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게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네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다 보신 것 같고요. 이제 저쪽 숙대 입구역 쪽으로 이동을 해갔고요. 그 동네에서부터 남영동까지 이동하면서 어떻게 바뀔지 그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동하시죠. 지금 청파 3구역부터 해갖고 지금 숙대 입구역 사거리까지 내려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구역이 다 촘촘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갖고 지금 이 새마을금고 뒤쪽으로 해서 지금 역세권 개발한다는 조감도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곧 조합 설립인가 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지나가면서 보면은요, 숙대 입구역 쪽으로 이제 대로변으로 남영 2구역이라고 이제 개발이 될 예정인데요. 최근에 시공사가 이제 삼성물산이 선정이 되면서 이쪽도 이제 개발이 될 예정인데,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 이제 공공청사 이런 것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용적률이 860%로 개발되는 이런 호재들이 있어서 이 지역도 진짜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아요. 또 이동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남영역으로 또 이동을 해볼 건데,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제 철도가 보이잖아요. 이 철도가 지상철이기 때문에 지금 다 지하로 차가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이 지상철이 없어진다는 이제 계획이 발표가 돼 있잖아요. 이 지상철이 만약에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단절되어 있던 이제 용산도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면서 이제 이 구역들도 상당히 개발이 더 활성화가 될 거예요. 지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옆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터널을 지나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어쨌든 서울시 계획에서는 다 없앤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앞으로 용산은 이제 계속 바뀌는 내용만 남아 있다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영 2지구가 업무시설로 이제 개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쪽 남영 역세권 쪽으로 가다 보면은요, 롯데캐슬이 보이는 뒤쪽으로가 이제 예전에 캠프킨 부지예요. 캠프킨 부지도 이제 업무시설로 고층 개발을 하고 나면은 진짜 이 용산 이 일대에 이제 대로변 일대도 다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로 들어오면서 내용이 진짜 많이 좋아질 거예요. 주거시설은 오른쪽에 있고 왼쪽으로는 상업시설들이 있고 그 안쪽에 공원이 있고 진짜 그런 시설로 될 것 같고, 이 학교 뒤쪽으로도 지금 재개발 지역 모아타운 진행하다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촘촘하게 개발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좀 더 지나가고요. 지금 남영역에서 350m 안쪽에 있는 남영 역세권 개발, 원효로 일가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데, 그쪽 지역 3,000세대 규모인데 좀 크게 개발되거든요. 그 지역 돌면서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준다는 2억대 매물도 그 현장까지 이동하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지금 저는요, 지금 원효로 일가 역세권 개발하는 곳의 안쪽 골목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노후된 주택들도 있고요. 뭐 좀 깨끗한 건물들도 좀 듬성성 보여요. 근데 뭐 노후도랑 이런 요건들은 갖춰졌으니까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됐을 거고,
지금 이 지역의 특징을 보면은요, 이제 역세권 시프트 개발을 하기 때문에 용적률을 거의 500% 가까이 받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 여기가 역세권 개발이다 보니까 여기랑 당연히 가깝겠죠. 제일 가까운 역이 이제 남영역이 거의 한 도보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뭐 숙대입구역이나 효창공원역 이제 6호선, 4호선을 타더라도 한 10분이면은 갈 수 있는 거리에 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떤 역을 이용하든 간에 이쪽에서는 역을 이용하기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워낙 역세권에 가깝기도 하고 주변에 이제 국제업무지구와 서울역의 북부 역세권 개발과 뭐 구도심에 있는 이제 광화문 지역도 워낙 가깝기 때문에 물론 여의도도 가까워요. 나중에 여기가 개발되고 나면은 여기를 이제 찾으시는 수요층도 상당히 많아질 걸로 보이고 그만큼 그 가격이 가치로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서 투룸 기준으로 한 9억에서 10억대 매매가 형성돼 있고 투자하려면 한 6억 정도는 이제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이제 가치 있는 지역이고 상당히 인기가 많아질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그래도 용산에서는 그나마 평지예요. 아까 청파동 갔다 왔을 때 정말 힘들었는데 여긴 진짜 걸어 다니기 편합니다. 뭐 재개발 구역을 설정할 때는 서울시에서도 정형화를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도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빼고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을 거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과 좀 다르게 뭐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내용은 없어요. 재개발 같은 경우 이제 공공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이 동네 주민들이 사용하는 이런 시설들을 좋게 만드는 사업인데 누굴 하나 빼고 한다 이런 거는 이제 재개발 취지랑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제 재개발 구역 내에서 잔여지를 만든 거를 지향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저렴한 금액에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현장까지 가갖고 이제 좀 나머지 설명도 마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재개발지에 이런 잔여지를 발생하지 않게 이제 만들어라라는 내용과 뭐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제 구역의 정형화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필지도 추가로 이제 20%까지 추가 편입을 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도 이렇게 완화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부합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구역 안에 있는 물건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이제 현금 6억 이상이 필요하지만 이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이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투자금 2억대로 도전을 할 수 있고 구역만 같이 편입만 된다고 해도 바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청파동 3구역부터 해갔고요. 이제 남영역 역세권 개발하고 있는 이제 원효로 1가 역세권 개발하고 있는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현장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안내를 잘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이제 진행하고 있는 저희 현장도 한번 고려를 해보신다고 하면은 저희랑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주 부장이었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